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하나 먼저 보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기사를 좀 보면은 바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기사는 절대 아니에요.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좋은 기사는 아닌데 일단은 보시면 키움증권은 여기에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NH투자증권은 이제 신용담보대출을 중단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증권업계 관계자들한테 증권사 자기 자본 대비 100%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나 통상 한도에 50에서 60%가 소진되면 대출 중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중단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B2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신용으로 거래가 들어가면 결국에 이게 신용 거래 일수에 따라 이자가 붙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일반 뭐 저축은행 이자보다도 더 비싼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나올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키움증권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은 기존 어떻게 보면 자본 확충이 충분하게 되어 어느 정도 그 고객 대비 신용 사용하는 고객들 대비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 확충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최근에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최근 단기 차익까지 조금 더 확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런 중단하는 증권사들 에는 끼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키움증권 먼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의 1조 근처 9천억 넘는 실적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원 넘는 실적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1분기, 2분기 이미 5천억 만들어놨다. 5천억 이상 해놓은 영업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키움증권 HTS 이제 영업문을 그러니까 키움증권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파워창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키움증권 이제 16일 18시부터였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체결 알림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겠다라는 문구가 나왔고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신청한 사람만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증권사는 이미 카카오톡으로 다 진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키움증권은 이제 문자에서 완전히 좀 카톡의 그런 체결 알림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뭐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지야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에도 좀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문자 메시지 발송보다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투자 증권사이고 또 추가로 단기 거래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 그런 체결 문자가 계속 가면 그 비용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비용이 분명 얼마나 그 규모가 클지야 모르겠지만 조금은 분명 절약될 예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뭐 신용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진에 그리고 키움증권이 기본적으로 신용 이자가 다른 증권사들보다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이 좀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예요. 3조 코스피 200에 속하는 중형주로서 지금 체크해봐야 될 게 결국 수급 외국인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도 좀 담아주는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공매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항상 나오고는 발생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 나왔지만 오늘 또 5%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두 자릿수 물론 이 정도 나오고 두 자릿수가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결국 그러한 부분이 기관 쪽 공매도 아닐까 약간은 좀 의심되는데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요 공매도가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트적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는 현재 뭐 주가가 뭐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는 있어요. 이렇게 낮추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잡고서 지난번 이제 지수 영향으로 받으면서 저점을 잡고서 지금 돌리면서 차트가 지금 60일 이동평선에 계속 두들기고 그리고 오늘은 살짝 뚫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리고 양봉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양봉의 이면에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성급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삼성증권도 아예 주가가 완전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또 이따가 볼 NH투자증권도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도 이제 돌려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가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슬슬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9월 말로 되가면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종목도 있고 4분기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움직인 종목도 있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실적 시 예상치에 요거를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합보다는 좀 더 오히려 많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저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한번 이제 120 유동평선 뚫으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하단으로는 이제 뭐 요 캔들의 저가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H투자증권으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을 넘어가서 보면 NH투자증권은 이미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추세를 타주고 있고 이제 흐름 같은 경우는 깨졌다가 요걸 뚫고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양봉 만들어 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의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것을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영업이익 해놨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기관, 연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NH투자증권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덩치가 있는 증권사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키움증권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꾸준한 매수세와 또 이미 흐름도 이렇게 강한 좀 흐름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공매도도 살펴본 공매도 흐름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은 중간에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있긴 했지만 얘는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비중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이제 위에 요 정도 요게 이제 굉장히 뭐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 제끼고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오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상 완벽하게 뭐 딱 맞춰놨네요. 오늘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맞춰놓은 흐름인데 이거를 이제 시가를 띄워서 바로 쏘면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시 조정을 주고 움직일 것이냐를 좀 봐야겠고 추가로 요 700원에 대한 얼마 폭 없죠. 폭 없는데 요거를 뚫고서 새로운 시세를 보여줄 것이냐를 봐야겠고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캔들 뭐 안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되겠고 또 추가로 월요일 시가가 떠서 출발한다면 시가 뜨고 살짝 밀려줄 때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2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포인트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덩치 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겠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이 나오다가 두 자릿수로 그러다가 확 밀어버리면서 주가가 공매도도 각자에 늘어나면서 그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중대형주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봐야 되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쪽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